안녕하세요. 혈액내장벽 구현 3D 칩을 기반으로 한 생명공학기술 탐구로 주제로 학술제에 참가하게 된 김서연, 송이나, 이민주, 정아진, 조유진입니다. 우선 혈액내장벽이란 무엇일까요? 혈액내장벽은 우리 몸의 모든 신체 활동을 관장하는 장기인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계를 둘러싸고 있는 선택적 투과막으로 혈액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병원체와 해로운 외부 물질의 통과를 차단합니다. 혈액뇌장벽은 어떤 물질은 통과하지만 어떤 물질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포도당, 필수 아미노산 등은 뇌피세포를 통해 수동적으로 통과하지만 혈중의 대사산물, 독소, 약물은 뇌세포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를 통해 혈액내장벽은 대뇌 안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최근 인간의 혈액내장벽과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인공 혈뇌장벽 칩이 설계되었습니다. 혈액뇌장벽 칩 제작을 위해 인간 신경줄기세포, 뇌혈관 내피세포, 뇌혈관 주피세포를 유기적으로 3차원 공배양하여 뇌혈관이 포함된 실제 인간 뇌 조직을 모사하는 장기 칩을 개발한 것입니다. 뇌수막염을 유발하는 곰팡이인 크립토코쿠스 네오판마스가 이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혈액뇌장벽을 통과하여 뇌수막염을 일으킵니다. 연구팀은 혈액뇌장벽 칩에 이 곰팡이를 주입하였을 때 균이 혈관 장벽을 통해 침투하는 양상을 발견했습니다. 한편 이와 달리 뇌 조직으로 침투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곰팡이 또는 돌연변이 균주들을 혈액 장벽에 주입했을 때 이 벽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혈관 내장벽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실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험에서는 혈관 내장벽의 존재를 처음 밝힌 파울 에일리의 실험이 배경이 되었는데요. 거름종이가 조직을, 호스가 혈관을, 색소가 혈액을, 슬라이드 글라스가 혈관 내장벽에 나타내도록 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거름종이 두 개를 서로 맞대고 있도록 고정을 했고, 하나의 거름종이 위를 지나도록 호스를 고정하고 거름종이 위를 지나는 부분에 구멍을 내었습니다. 두 거름종이 사이에 슬라이드 글라스를 하나 세워 고정하고 슬라이드 글라스가 그 거름종이를 완전히 막도록 하였습니다. 또 붉은 색소를 물에 녹이고 주사기를 이용해서 호스에 주입했는데요. 호스가 없는 거름종이에 붉은 색소가 확산되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멍을 통해 붉은 색소가 흘러 거름종이가 슬라이드 글라스와 만난 경계점까지 확산되는데 슬라이드 글라스에 의해 호스가 없는 두 번째 거름종이에는 붉은 색소가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혈관 내장벽이 처음 밝혀진 과정과 그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선택적 투과성에 의해 혈관 내장벽이 노폐물로부터 우리 뇌를 지켜주는 과정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혈액내장벽의 한계점 및 해결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혈액내장벽의 한계점으로는 혈액내장벽이 뇌의 모세혈관의 내피세포와 주변 세포와 밀착 연접한 구조를 갖고 있어 친수성 고분자 물질의 통과를 차단하고 뇌 척수액과 혈액을 분리하여 혈액 내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병원체와 유해 이물질을 뇌조직에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뇌종양, 파킨슨병,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뇌 질병 치료를 위한 약물 전달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및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주제인 인공혈액 뇌장벽 칩입니다. 이는 화합물, 병원체의 장벽 통과 유무 양상을 실험실에서 모델링해 볼 수 있는 바이오 칩으로 뇌혈관, 뇌세포를 묘사해 배양하고 그 사이에 혈내장벽을 구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연세대학교 조승우 반용성 교수팀이 뇌수막염을 유발하는 곰팡이인 크립토코코스 네오포만스의 혈액내장벽을 통과성에 주목하였습니다. 뇌조직 내부로 침투하는 곰팡이 감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실제 인간 뇌 조직을 모사하는 장기칩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우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하기 위해 디자인된 siRNA입니다. 광견병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감염시키는 것에 대해 착안하여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바이러스에서 뇌세포와 결합하는 펩티드를 떼어내고 RNA 간섭을 일으켜 RNA 조각, 즉 siRNA를 붙인 치료제입니다. 여기서 siRNA를 싸는
나노 입자 물질은 PLGA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실험으로는 뇌염에 감염된 쥐혈관에 이를 접종할 시 80%의 생존율을 갖고 있는 반면 미접종 시 0%의 생존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siRNA의 효과성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고분자 막을 이용한 선택적 기체 분리입니다. 혈액뇌 장벽은 특정 물질을 선택적으로 투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사례로 고분자 막에 대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고분자 막은 기체 분자의 막 투과 속도 차를 이용해 특정 분자를 선택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막이 있는데요. 이는 천연가스 처리 공정 분리막 소재의 약 80%의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아세틸화해 정도에 따라 분리막의 성능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탄화수소 유도체가 막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론 폴리이미드 막인데요. 이는 CO2 투과도와 CH4 선택도가 높은 분리막이지만 불순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록산 고분자 막은 열 안정성과 산화 안정성이 우수하지만 높은 투과도, 낮은 선택도를 지니기 때문에 사용되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각 소재가 지니는 취약점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화 또는 가교화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두 종류 이상의 화합물을 소재로 한 혼합막의 제조가 필요합니다. 저는 3D 프린팅이 활용되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 분야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인공턱뼈 제작, 보청기 등 각 개인에게 필요한 의료 제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 중 일부를 인수하는 바이오 프린팅 기술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뼈를 부러지는 것과 같은 부상을 당해도 3D 프린팅 기술로 치료하는 의학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례로 백종환 교수가 부비동암을 앓는 40세 여성과 46세 남성의 수술에 3D 프린터 기술을 적용하였고 수술의 부작용인 얼굴과 눈의 함몰을 최소화시킨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품 분야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당류나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을 필요할 때마다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가공할 수 있는 3D 프린터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던 미더우라는 벤처기업은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육류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버트일드는 3D 프린터로 과일을 프린트하는 3D 프루츠 프린터를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은 분자 가스트로노미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사과나 귤 같은 모든 과일을 단 몇 분 만에 인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